예, 시황의 해설자들 수요일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 전략과 함께 히든 밸류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얘기 잠깐 하고 전략을 갈게요. 일단 8월을 마무리하는데 8월 증시는 7월은 조금 이제 아래에서 올라왔고요. 8월은 월간 결산을 해보니까 거의 뭐 지수는 제자리 흐름이었고요. 9월을 맞이하면서 시장 전망 체크 포인트부터 좀 알려주세요. 지난주 금요일과 네. 월요일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나왔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그 나스닥 미국 증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을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우습게 보지 마라. 아직까지는 뭐 이게 시장에서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미국의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 이전에 보면은 기술적인 반등 이상보다도 훨씬 좋은 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장에 참여하신 대세 상승으로 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상승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 보니까 네. 계속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좀 진정시키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보고 있고 아무튼 뭐 향후에 어떤 뭐 인플레이션 CPI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 CPI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정도 수준은 시장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반등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의 조정, 그러니까 뭐 조정이 한 번에 나오긴 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시간의 텀을 놓고 본다면은 뭐 한 3~4%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은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월요일 그 다음 그러니까 그저께죠. 월요일 장에 우리나라 장의 반응이 굉장히 좀 상당히 좀 변곡점이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월요일 장 안 좋았죠. 종목들 조정 많이 받았는데 그 와중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쪽 그리고 방산주까지 해가지고 갈 기업들은 간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이 어떤 인플레이션과 내년에 침체가 우려가 된 이런 구간에서 사실 갈 기업들이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강했던 종목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 감축법 IRA라고 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왜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성장할 섹터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실적 안 나와도 그냥 성장이 열려 있고 피할 수 없는 성장에 온 산업들은 시장에서 조종 시에 어떤 매수가 붙는, 그러니까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뭐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뭐 원자력, 뭐 다 좋긴 합니다만 사실 좀 약간 이제 고점에서 약간 이제 차익 매물로 나오고 있고 한데 조금 힘이 딸릴 수 있는 시점인데 연료를 확 주입해준 느낌이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것이 네.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이 기존의 다른 신재생 에너지 섹터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약간 생각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신재생 산업이 인플레이 감축법에 우리나라 이 제조업종들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유독 2차 전지가 더 큰 어떤 기회라든지 주가적으로도 더 좋은 흐름이 나오냐를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글로벌에서 1위 할 수 있는 산업인 것이 결론적으로 2차 전지였다는 저는 좀 답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시만요. 2차 전지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소개 안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작 전망부터 살짝.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9월 우리가 이제 9월에 대한 걱정도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도 이제 오프닝에 그 얘기했는데 우리 시장이 미국과 디커플링 할 수 있겠느냐. 디커플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견조하다. 그러면 어쨌든 지수 걱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덜하고 종목 찾는데 조금 더 힘을 실어도 되겠다. 그렇게 시황은 정리됩니까? 맞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제는 빠지면 사야 될 그런 섹터가 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종목이 확산되고 순환매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월요일 날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물론 이제 시장이 매크로한 부분이 만약에 유럽이라든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이 막 붕괴된다든지 큰 매크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물론 저는 피해되는 건 맞는 거지만 지금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예상되는 수치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수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는 정해져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고요. 뭐 저도 오프닝 때 잠깐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뭐 여러 기대감들 내지는 있겠지만 국내 수혜주가 뭐냐? 최대 수혜주는 2차 전지이다. 인가? 이렇게 답을 들어주셨고 아까 2차 전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인플레 감축국 나오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친환경 쪽이 주목을 받고요. 2차 전지는 좀 소외됐었어요. 그러다가 2차 전지가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수혜주의 흐름이 많이 틀립니다. 지금 네. 미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업체들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좋고요. 예.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는 그렇게 주가 흐름은 좋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일단 다 좋죠. 골고루 좋은데 네. 누가 더 좋냐, 덜 좋냐의 문제인 건데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왜 2차 전지가 훨씬 셀 수밖에 없느냐. 결론적으로는 글로벌리한 산업 구조 내에서 우리나라가 1위 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2차 전지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재생 산업에 들어가는 또 수소까지 포함해서요. 산업에 봤을 때 글로벌 1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생각했을 때는 뭐 풍력 쪽에서 CS 윈드 정도 타워 글로벌 1위죠. 근데 산업 전체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섹터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수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산업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1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런 어떤 반도체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2차 전지는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2, 3위 기업 그리고 중국의 CATL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각축전이죠. 근데 지난번 인플레이 감축법 나온 이후에 CATL이 뭐 대만과의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투자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 감축법이 나온 이후에 아예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CATL은 글로벌리 했을 때 중국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세계 최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업체가 빠져버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경쟁 상대가 빠져버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 감축법의 핵심적인 구조가 보면 그 탈중국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이 글로벌리 그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섹터라는 그런 어떤 반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론 조정도 있었지만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저도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제 광물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다 어떤 국산화로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광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흑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의존도가 한 90%가 넘고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흑연 같은 경우에는 한 의존도가 한 80%였던 게 90%까지 올라갔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한 60%였던 게 80%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한 40% 후반에서 50% 초반이었는데 그 6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그러면은 인플레이 감축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어떤 소재라든지 광물 자체를 내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최근에 뭐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체 배터리니까 그건 여계로 준다고 하더라도 뭐 율천화학이라든지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도 잘 모르는, 기존에 몰랐던 종목들이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서 지금 계속 기회를 찾아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국내 기업에서의 수혜, 2차 전지, K배터리를 주목해라. 100% 공감하는데요. 다만 기업 얘기하기 전에 잠깐 자동차 얘기 조금만 언급해 주시면요. 뒤로 빼놨다가 얘기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동차는 그 사실 피해 업종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관련 노력들이 돼가고 있는데 뭔가 풀긴 풀겠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관련해서는. 뭐 언론에 보면 이제 뒤통수 맞았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의 의도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왕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해라는 어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 좋게 얘기해서 뒤통수 맞았다기보다도 미국은 하루 빨리 현지화를 너희들이 시켜라.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더 도와주겠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다시 협상단도 가고는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걸 뭐 그 기업 우리가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익
수익과 뭐 어떤 손실에 대한 어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산업적으로 본다 하면은 미국의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예. 현지화를 시키는 업체들이 초기에 들어가서 그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에 그래서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더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런 것들이 보면은 나중에는 더 오히려 지금은 뭐 어떤 이런 굉장히 노이즈가 많지만 분명히 기업 자체적으로 왜냐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탈중국화가 계속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시진핑의 어떤 재집권의 문제가 10월에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도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에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셀 업체와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결론적으로 현지화를 하거나 탈중국화를 빠르게 서두르는 회사들이 가장 좀 것이다. 기회도 가장 더 빨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수직 계열화한 그 업체들, 그러니까 원료부터 셀 완성 단계 판매까지 최대한 탈중국화를 해낸 업체들, 그런 네. 업체들이 결론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업체들 관련된 종목 내에서 보시는 게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전고체라든지 뭐 전해질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업종과 종목들 내에서도 주가의 어떤 이게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수직 계열화라든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어낸 종목들로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목의 히든 밸류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최대 수혜는 2차 전지, K배터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차 전지 가운데 한 기업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이 기업을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깜짝 약간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소재 업체 가운데서 한 종목 혹은 조금 리튬 이런 쪽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하시니까 하기도 하고 그래 신영목 이사님이 하는 종목 이런 굵직한 종목이지 라는 생각도 공유가 되는데 LG 엔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네. 일단 주가적으로는 재미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상징성, 물론 우리가 주식을 상징성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분명히 이제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하셔야 된다. 마지막 최종 정착지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를 이런 대형주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원픽으로 넣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글로벌 1위 셀 업체. 왜냐면은 우리의 어떤 시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 산업으로 봤을 때 글로벌에서 1위를 하는 업체 정말 어떤 뭐 작은 부분이 아니라 큰 틀의 흐름에서 몇 업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의 시각에서도 봤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머징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보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머징 내에서 가장 그 유망한 업종과 가장 대장주를 먼저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머징에서 가장 이 셀 업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보면 저는 물론 지금 이게 지분율이 워낙 이제 대주 지분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 풀린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네. 지분이 낮긴 한데 LG화학이 지분을 많이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예, 있죠. 그렇게 예. 한다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당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지금 고전하고 있는 구간에서 벤치마크 지수를 어떤 추종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어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혼다에서도 혼다와 같이 5조 정도 규모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각각 거의 이제 51% 49%. 근데 일본에도 셀업체가 많은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런 JV를 설립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혼다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어떤 셀업체를 지금 셀업체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제가 아는 것만 5개에서 7개 정도 공장과 예. 그리고 JV 설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향후에 지금 어떤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탈중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자회사들과 더불어서 LG 화학이라든지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광물 채취부터 셀까지 수직 계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를 쓰면 너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얼만큼 많이 팔려난 건데 그것이 이제 수직 계열화돼 있는 이미 그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1위 회사로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좀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수급이 아주 뭐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이런 향후의 어떤 성장률, 왜냐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런 JV 설립하고 수주 받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은 상징성 있는 그리고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향후에는 뭐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임가공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 감축법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탐방도 다니고 뭐 컨콜도 진행할 건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번에 인플레이 감축법에서 가장 수혜가 큰 종목으로 대형주에서는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 정도, 그리고 양극재에서는 LNF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1위 기업을 우리가 먼저 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최근에 사들여오기 시작한 게 한 7월 중순쯤이 좀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산 것은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대표적인 게 LG엔솔이죠. LG엔솔을 많이 샀습니다. 가격이 지난번에 이제 IPO한 물량 나온다고 하면서 사실은 꽤 눌렸던 그 시점부터 해서 제법 많이 올랐어요. 45만 7천 원 수준인데 가격 전략은? 일단 뭐 목표가는 한 55만 원 정도를 한 1차 목표가로 잡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한 44만 원 정도. 이 정도 손절가라고 한다면은 지금 2차 전지 어떤 수급 상태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약간 안 좋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 가격대는 좀 깨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늘 2차 전지의 어떤 큰 흐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방향성을 말씀하시면서 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접근해 볼 만하다. 신영목의 히든밸류 종목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서 이게 단적인 패션이 아니라 트렌드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 검색창에 신영목의 히든밸류를 검색하셔도 지난 방송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